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가. 딴지 총수 김어준. 기술과 정보의 산물인 인터넷에 풍자와 해악의 토대를 깔아놓은 프론티어. 그의 46년 일생을 돌아본다. 국민 라디오 드라마 김어준 평전. 극본, 연출 김용민. 해설과 연기에 보이스비 그네셔스. 제19회 박지만 오촌 피살 사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박용철은 어떤 입장일까? 박지만 회장의 비서가 나에게 박지만 회장의 뜻이라고 말한 육성을 핸드폰에 녹음해 놨습니다. 그때, 즉 2010년 9월 27일부터 신동욱 측은 계속해서 박용철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년 정도 지났을까? 저 사람 아니요? 시체 같은데. 여기는 2011년 9월 6일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 수유분소 앞. 이거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한 짓이 맞아 이거? 얼굴과 배가 칼날에 수십 차례 난자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거 아니야? 그냥 찌른 게 아니에요. 일단 찌르고 배를 막 후벼 판 거예요. 이건 전문 킬러 소행이라고요. 이거 머리는 왜 이렇게 된 거야? 확인 사살한 거죠.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도리로 머리를 3차례 친 거예요. 예. 여기 야산인데요. 한 사람이 유서를 남기고 목매서 죽었어요. 박용철이 무참하게 피살된 현장으로부터 3km 떨어진 야산에서 박용수가 목을 매달린 채 죽어 있었다. 박용수, 그는 누구인가? 역시 박정희의 형 박무희의 손자다. 두 사람이 사촌 사이다. 경찰은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한 후 죄책감에 자살했다고 수사를 결론지었다. 사실일까? 저 유가족입니다. 박용철과 박용수는 사이가 좋았어요. 원한 관계도 없었고요. 박용철이 찜질방을 운영할 때마다 박용수가 사업자금을 대준 적도 있었죠. 사건 전날 박용철, 박용수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 말로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박용철은 105kg의 거구에 폭력전과 6개가 있었고 박용수는 167cm의 키에 70kg이 조금 넘는 체형이어서 그리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폭력 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촌형을 칼로 난자해서 살해했다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전문 킬러나 할 수 있는 칼집을 냈다는 게 전 도무지...
그렇다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수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는 본인이 쓴 게 맞을까? 경찰에서는 과거 박용수의 필적과 대조해봤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주진우가 따로 사설 검증원에 맡겼다. 그리고 나온 결과. 확증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같은 필체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도 수상합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이 남긴 유서라고 보기에는 모든 걸 묻어버리려는 느낌이 짙어 보입니다. 주진우가 낙곰수의 한 말이다. 박용수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설사약이 나왔어요. 몸에 알약이 들어가면 30분이면 녹는데 알약이 그대로 남았다는 건 자살하기 20분 전에 먹었다는 의미죠. 사촌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목을 매달기 20분 전에 설사약을 먹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박용철의 시체를 부검했더니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즉 박용철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칼과 장도리 등으로 가격당해 죽었다는 뜻이죠. 박용수의 시체에는 목과 팔, 무릎 곳곳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목을 매달기 전에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 밖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살해했다는 박용수의 가방에서 발견된 칼에는 죽은 박용철의 피 흔적이나 박용수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살 사건 현장에서 60m 떨어진 개천에서 발견된 다른 칼에는 박용철의 혈흔이 검출됐지만 박용수의 지문은 없었습니다. 피살 사건 현장에서 박용철의 핸드폰이 사라졌어요. 살인교사가 녹음됐다는 핸드폰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의 시체에서 핸드폰만 빼갔을 것이다. 야, 이거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박용철 씨가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예. 내 휴대폰에 박지만 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하는 녹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 휴대폰이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자, 사촌인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수면제를 먹이고 죽였어. 그리고 자살했다고 치자. 예. 그러면 휴대폰을 어떻게 한 거야?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휴대폰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 박용철 씨를 휴대폰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자살한 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가 그러면 휴대폰이 사라졌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그 휴대폰이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장이 다 나오고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몸을 찢어서 휴대폰을 가져왔겠냐? 말이 안 되잖아. 이 사건을 기사화한 주진우 기자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추가적인 정황을 알려줬다고 한다. 1. 피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청소를 해서 너무 깨끗했다. 2. 피살 현장이 아니었는데도 경찰은 박용수가 머물던 여관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3. 박용수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왜 대리운전을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낙곰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1년 9월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대통령의 오촌 조카가 타살된 정황이 발견됐고 그 내막에 박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지만 씨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주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저는 취재하는 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취재하는 게 이 사회에 보탬되자고 하는 건데 몇 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진우의 말을 거들면서 방송했던 김어준도 고소당했다. 그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주진우와 김어준의 최후 진술. 참 무서운 취재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미립국 취재하려고 같이 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국정원 쪽 취재하다가 30명한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죽이겠다는 소리는 괜찮은데 이 사건 정말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무서운 기사, 무서운 취재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김어준 피고 최후 변론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자살 현장, 살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로 박용철이, 박용수가 둘이 피살 또 자살을 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에게 계속해서 죄가 있다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날 우리가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낙곰수를 만든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명의 조그만 골방에서 첫 방을 2만 원 주고 녹음하고 5천 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팩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바로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재벌, 권력, 종교 이런 곳에 대한 기사를 쓰는 배포가 있는 기자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무섭다. 특히 혼자 집에 돌아갈 때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상상을 한다. 즉사하지 않고 불구가 돼서 가족들한테 평생 짐이 될까봐 무섭다. 나중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짓을 계속하느냐? 바로 대답을 못하더군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죠.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 기자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게 기자 맞잖아요. 의심이 가면 끝까지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기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기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김어준 평전. 지금까지 연기 해설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극본 연출의 김용민, 녹음의 임대웅,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 평전.